수술 자국은 다 아물었습니다. 시키는 운동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 느낌이 다시 왔습니다. 한번 겪은 몸은 절대 잊지 못하는 바로 그 느낌입니다. 손은 세면대를 붙잡고 물은 계속 흐르는데 시간이 멈춥니다. 재발을 겪은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일 먼저 오는 건 통증이 아니라고요. 또 시작이구나.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오는 건 원망이 아니라 자책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 방심했을까? 시키는 대로 다 해놓고도 잘못을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진료실에 온 분도 그랬습니다. 30대 중반 영상 편집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허리는 이미 수술을 3번을 받은 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에서는 3번의 수술이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왜 그것 때문에 다 했는데도 또 터지는지 끝까지 들어보면 그 답이 하나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다음 재발을 기다리며 조심조심 사는 하루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답이기도 합니다. 그분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렇습니다. 첫 수술은 20대 후반에 받았습니다. 편집 일은 앉아있는 일입니다. 마감이 걸리면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의자에서 못 일어납니다. 두 번째 수술까지는 일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수술을 받고 나서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의자를 바꿨습니다. 알람을 맞춰서 1시간마다 일어났습니다. 허리에 좋다는 운동을 배워서 아침 저녁으로 했습니다. 무거운 건 들지도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허리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를 지켰습니다. 디스크는 운동을 하는 중에 다시 터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재파열이라고 했고 수술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하는 수술은 처음 수술만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까지 이미 찾아 읽은 뒤였습니다. 네 번째 수술은 무섭고 안 하자니 또 터질 게 무섭고 그렇게 갈 곳이 없어진 채로 진료실에 왔습니다. 첫 마디가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요. 원망도 아니고 질문도 아닌 그냥 허공에 놓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뭘 더 했어야 하나요? 이런 분이 그분만이 아닙니다. 시술로 한번 좋아졌다가 몇 달 만에 다시 터진 분, 수술한 지 몇 년 만에 바로 옆 마디가 또 터진 분, 진료실에서 그 얼굴들을 계속 만납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잘못을 자기한테서 찾고 있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수술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술은 밀려나온 디스크를 걷어내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3번 다 제대로 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수술 뒤에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죠. 다리로 뻗치던 저림이 거쳤다는 것.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던 것이 치워졌으니 아픈 게 가라앉은 겁니다. 밀려 나온 것을 걷어내는 일까지는 수술이 할 몫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밀려 나온 것을 걷어냈는데 왜 또 밀려 나올까요? 한 번도 아니고 같은 허리에서 3번, 4번을요. 디스크는 저 혼자 밀려 나오지 않습니다. 미는 힘이 있어야 밀려 나옵니다. 그럼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답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먼저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부터요. 그분은 진료실 침대에 올라가더니 익숙하게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3번의 수술도 그동안 받아온 치료도 전부 등 뒤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날은 반대로 하늘을 보고 바로 눕게 했습니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습니다. 허리는 뒤에 있는데 왜 이렇게 눕나요? 그 질문이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허리뼈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저 혼자 서 있는 기둥이 아닙니다. 뼈 마디마디를 앞에서, 뒤에서, 양옆에서 근육들이 붙들어줘야 똑바로 서는 기둥입니다. 앞뒤가 비슷한 힘으로 당겨주면 기둥은 가운데 섭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 근육이 굳어서 세게 당기고 반대쪽 근육은 힘이 빠져서 못 받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은 그쪽으로 기웁니다. 서서히 본인도 모르게요. 근육은 디스크를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육은 뼈에 붙어 있고 뼈를 당깁니다. 그런데 디스크는 그 뼈와 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속은 물기 많은 젤리 같아서 물풍선처럼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으로 불룩 밀려납니다. 기둥이 기울면 기운 쪽 뼈 사이가 좁아집니다. 그 사이에 낀 디스크 한쪽에만 힘이 몰립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을요. 마감마다 12시간씩 의자에 못 일어나던 그 세월 내내 그분의 디스크 한쪽도 그렇게 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의자를 바꾸고 알람을 맞추던 2년 동안에도요. 그러다 어느 날 속에 든 것이 짓눌리는 쪽을 피해서 약해진 쪽 벽을 밀고 나옵니다. 그게 디스크가 터진다는 일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밀려 나온 디스크는 범인이 아닙니다. 디스크는 오히려 그 압력 값을 대신 치른 쪽입니다. 뼈를 기울여서 그 압력을 만든 건 균형이 무너진 근육들입니다.
이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밀려 나온 것을 걷어냈는데 왜 또 밀려 나오는가? 수술은 밀려 나온 결과를 걷어냈습니다. 그 일은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근데 기둥을 기울여서 디스크를 밀어낸 근육들은 수술대에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수술 때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요. 기울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압력은 계속 같은 쪽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디스크가 또 밀려 나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운동은요, 게을렀던 게 아닙니다. 다만 어느 근육이 굳어서 당기고 있는지, 어느 근육이 제 힘을 잃었는지 모르는 채로 하는 운동은 그 기울기를 정확히 겨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 기능을 잃은 근육을 낀 채로 무리해서 움직이면 그 몫을 대신 떠맡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잘 버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일까지 하던 근육들이 열심히 할수록 하나씩 지쳐서 제 힘을 잃어갑니다. 기울기를 바로 잡으려던 운동이 오히려 기울기를 옆으로 번지게 하는 겁니다. 애는 애대로 쓰는데 기둥은 더 기울어 가는 거고요. 그러니 또 터진 건 관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라는 그 말이 맞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만 그 목록 어디에도 기둥을 기울인 원인은 들어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인이 한 번도 치료된 적이 없는데 결과만 반복해서 걷어냈다면 또 터진 책임은 성실하게 관리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에게 세상이 해주는 말은 대부분 하나로 모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해라, 운동해라, 관리해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은 시키는 대로 다 지킨 사람이 또 터졌을 때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관리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터졌다. 그럼 내가 못한 거다. 그렇게 애써온 시간 전부가 자기 잘못의 증거처럼 되어버립니다. 주변에서 무심코 건네는 조심 좀 하지 라는 말 한마디가 제일 오래 마음에 남는다고들 합니다. 그 자책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울기가 그대로인 몸에서는 아무리 성실한 관리도 그 기울기를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픈 거기, 튀어나온 거기만 보면 낫지 않습니다. 아픈 곳과 아프게 만든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을 듣던 그분이 천장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 잘못이 아니었네요. 허리를 몇 년째 붙들고 산 사람이 그 말을 그날 처음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치료해야 할까요? 굳어서 당기는 근육과 힘이 빠져서 못 받치는 근육, 이 둘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진에 안 나옵니다. MRI는 디스크가 얼마나 밀려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느 근육이 굳어서 기둥을 당기고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찾습니다. 허리 뒤쪽만 아니라 배 쪽, 옆구리, 골반, 다리까지 하나하나 눌러가면서요. 그분 몸도 그랬습니다. 오래 앉아 일한 세월만큼 몸 앞쪽에서 허리를 붙드는 근육들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한 곳을 누르자 악! 소리가 났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곳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거기는 첫 수술 전부터 뻐근했던 것 같습니다. 아픈 데가 아니라서 말한 적이 없었는데 3번의 수술을 지나오는 동안 아프게 만든 쪽은 그렇게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작 기둥을 받쳐줘야 할 쪽은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었습니다. 굳어서 당기는 쪽과 힘 빠져서 못 받치는 쪽, 기둥을 기울여 온 두 쪽이 그렇게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치료는 그 두 곳을 함께 겨냥합니다. 손으로 찾아낸 그곳에 굳어서 붙들던 근육은 호두 약침으로 풀어주고 힘 빠져 주저앉은 쪽은 태반 약침으로 다시 살립니다. 둘을 한 번에요. 한쪽만 건드리면 또 기울어지니까요. 그렇게 두 곳을 같이 돌보면 몸이 스스로 가운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터지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둥이 가운데로 돌아오면 한쪽으로만 몰리던 압력이 빠집니다. 그리고 힘 빠졌던 쪽이 다시 받치기 시작하면 같은 하루를 보내도 디스크가 견디는 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채기 한 번, 세수 한 번이 무섭던 허리에서 다시 눌려도 버티는 허리 쪽으로요. 그분은 4번째 수술 대신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리 저림이 잦아들면서 편집실로 돌아갔고 지금도 오래 앉아 있는 일을 합니다. 다만 이제는 알람에 쫓겨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을 믿고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재발을 겪은 뒤에 하루가 어떤지 압니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면 몸부터 굳어집니다. 아이가 안아달라고 하면 팔을 벌려도 망설이게 됩니다. 장바구니 하나를 앞에 두고 들까 말까를 계산합니다. 그건 관리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다음 재발을 기다리면서 사는 하루죠. 허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드는 하루입니다. 그렇게 애써온 시간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허리는 아직 기울인 원인을 치료받아 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밀려 나온 것은 걷어낼 수 있고 기울인 것은 찾으면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서기 시작하면 재채기 한 번에 굳었던 몸이 조금씩 퍼집니다. 아이가 팔을 벌릴 때 먼저 계산부터 하던 하루하루가 다시 그냥 팔을 내밀어도 되는 쪽으로요. 통증에 빼앗긴 나의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